전자식 댐퍼에 슬리브 킷을 박아서 우리가 스프링 레이트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이 댐핑압은 굉장히 직관적이지 못했어요. 기계식 그런 서스펜션의 움직임과 굉장히 다른 이질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만도 ECS10 모듈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게 기계식 일반 서스펜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더 쪽이냐 오버 쪽이냐 이 양극단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상수를 진짜 수도 없이 바꿔서 우리가 셋업 값을 찾아내려고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했는가? 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ECU 튠을 한 JBRT 벨로스타 N의 인캠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오늘의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바로 제 뒤에 OMR 차가 살짝 보이시죠? 저는 지금 일산 JBRT에 나와 있고 한참 지금 2024년 현대 M 페스티벌 시즌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팀장님이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에넌 클래스도 사양이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만간 이 OMR을 단독으로 다루는 또 영상이 곧 나올 겁니다. 자, 먼저 보신 영상은 ECU 튠이 되어 있고 그리고 JBRT GT 윙 1400폭짜리 GT 윙이 장착된 상태로 지난번 영상하고 차이점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스테이지 2 출력 업을 한 상태고요. 오픈 흡기와 그리고 블로우오프 밸브 요 정도 작업이 되어 있고 배기는 촉매만 털어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순정 배기를 그대로 쓰고 촉매만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흡배기를 맞추고 터빈은 순정 그대로, 엔진도 순정 그대로 사용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영상 지금 보신 영상 보기 전에, 그러니까 있기 전에 저희가 290마력으로 먼저 세팅을 했었는데 에어플로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차가 뻑뻑거리면서 마치 막 노킹 들어오는 차처럼 막 그렇게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손을 봐서 휠마력 최종 275마력, 토크는 43kgm 이렇게 맞춰서 그나마 안정적인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터빈 자체가 이게 아무래도 벨로스타 N 순정 터빈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맞춰놓고 주행을 한 게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보신 그 인캠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출력이 기존 대비 한 휠마력 기준 35마력이 올라갔고 토크도 뭐 한 5에서 10 정도 그렇게 올라가서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기존 서스펜션 세팅 그대로 왔을 때 와, 차가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움직임 자체가 오버스티어 성향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 세팅에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GT 윙 각도를 드래그 포스를 최소화시키면서 다운포스는 또 극대화시키는 그 각도를 찾아내는 것이 이 당시의 관건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출력에 맞는 서스펜션 세팅을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출력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댐퍼에 슬리브 킷을 박아서 우리가 스프링 레이트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이 댐핑압은 굉장히 직관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일오버 타입의 뭐 일반 일체형 서스펜션 기계식 그런 서스펜션의 움직임과 굉장히 다른 뭐 이질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슬리브 킷을 박으면서 전자식 댐퍼의 한계점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여기에 만도 ECS10 모듈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게 기계식 일반 서스펜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바운드 기준으로 맞추게 되면 범프가 굉장히 애매하게 잡혀버리고 또 범프를 기준으로 맞추면 리바운드가 굉장히 굼뜨게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그래서 차의 거동 자체가 템포가 굉장히 느려지는 그래서 언더 쪽이냐 오버 쪽이냐 양 극단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상수를 진짜 수도 없이 바꿔서 우리가 셋업 값을 찾아내려고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완전한 세팅이라는 것이 쉽사리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차의 거동 자체를 굼뜨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세팅을 범프를 제외하고 리바운드에 맞춰서 스프링과 댐핑압을 찾아냅니다. 먼저.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범프가 저속 고속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는가? 여러분들 그 서스펜션이라고 하면 크게 스프링과 그 다음에 댐퍼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타퍼입니다. 스타퍼. 러버 스타퍼. 보통은 고무 재질, 우레탄, 뭐 고무 이런 걸로 만들죠. 거기를. 그 스타퍼의 길이와 재질과 강도, 형상에 따라서 서스펜션 세팅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순정 러버 스타퍼를 빼서 저희는 일정 부분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변형을 주고 그러고 나서 범프 스트로크를 제한을 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뭐 프론트, 리어 다 마찬가지. 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퍼 자체를 대폭 잘라내고 거기에 1T짜리 플라스틱으로 된 파카라고 보통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1T짜리를 수없이 잘라가지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범프 스트로크 자체를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그렇게 제한을 시키고 리바운드 위주로 그렇게 세팅을 잡아냈었고 프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론트도 리바운드를 빠릿빠릿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범프가 너무 눌려가지고 언더스티어 성향이 너무 강해져요. 그럴 때는. 그래서 프론트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러버 스타퍼를 삭제를 하고 형상을 바꿔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 파카를 1T짜리를 꽉 채운 상태에서부터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 장씩 빼내면서 결국 적절한 범프 스트로크까지 찾아내는 거기서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먼저 보신 이 공격적인 이런 움직임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언더스티어의 그런 성향을 대폭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영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보시게 될 이 인캠 영상이 아쉽지만 JBRT 벨로스터 N의 최종적인 베스트 랩이 됩니다. 일단
그 인캠을 먼저 보고 나머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전 영상도 그렇고 요번 영상도 그렇고 둘 다 타이어 세팅은 프론트 같은 경우에 넥센 SUR4G 265-3518, 리어 같은 경우에는 235-4018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어 GT윙이 들어가 있고 스테이지 2 ECU 맵이 잡혀 있고요.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완성 단계로 잡혀 있는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상과 다시 보여드린 이 인캠 영상 사이에 어떤 자동차의 거동 자체가 좀 많이 개선이 된 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기록 같은 경우에도 1초 이상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48초 이제 중반 정도의 인제 스피드용 기준의 그 기록을 우리가 뽑아냈고, 결국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것은 사실 서스펜션 세팅만으로도 힘들고 차대 보강 이런 것만으로도 힘들고 GT 윙을 단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휠 타이어 스펙을 물론 휠 타이어 스펙에 따라서 차의 거동은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근데 그것만으로 또 완성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어로와 그리고 출력, 차대, 그리고 휠 타이어 스펙, 그리고 서스펜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차의 밸런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다운포스의 증가를 결국에 얻어낸 것이 휠 타이어에서 가장 크게 얻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론트를 보강함으로 인해서 오버스티어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서스펜션 세팅도 결국에 이 휠 타이어의 스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즉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과 전륜차 기준의 벨로스텐 기준입니다. 서스펜션 세팅 그리고 휠 타이어 스펙이 결국에 프론트의 다운포스를 증가시켰었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리어 서스펜션은 전륜차에서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팅이라 할 것도 없어요. 얼추 쇠파이프 갖다 꽂고 타도 크게 다르지 않을, 펌프만 심하게 때리지 않으면 그 정도로 FF 같은 경우에는 리어의 서스펜션 세팅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어 같은 경우에 이 높아진 다운포스 프론트를 쫓아가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려면 결국 편측으로 치우친 윙이라는 이
에어로 파츠로 결국 밸런스를 맞추게 된 그런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한데 다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다 보니 이게 사실 튜닝을 생각하고 셋업을 하시는 분들 다들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근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결국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직접 체득하실 수 있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저의 이런 오늘 영상 같은 이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영광일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제 최종적인 목표는 이 벨로스타 N을 가지고 1분 48초 때 넣는 게 원래 목표는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스테이지 2까지 올리면서 사람의 욕심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트랙을 타시다 보면 목표 한 발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죠. 그래 끝없는 삽질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47초까지만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을 또 좀 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영상 보시면 이게 아쉬울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베스트 랩이 나오는 랩이 8랩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1랩부터 7랩까지 다 길막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클린 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타이어 다 해먹고 차는 열받을 대로 열받아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나온 기록이다 보니 뭐 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체를 조금 더 만져가지고 다음번 주행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다음번 주행이 바로 제가 요 위에 링크를 붙여 놓을 건데 터빈이 깨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그 이벤트가 터집니다. 야, 그 참 너무 아쉬웠죠. 이게 거의 이제 목표가 바로 눈앞에 왔는데 이게 그렇게 또 좌절이 되고 또 수리하느라고 또 몇 개월을 소요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또 벨로스타 N의 슈퍼랩 어택이 좌초가 되는, 참 이게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벨로스타 N은 그해 동계 시즌을 그대로 날려먹고 그러고 나서 사실상 최종 어택은 여기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아쉬운 점들을 저희 드라이빙 아카데미 1기 김태형 드라이버가 스테이지 3로 올려가지고 결국 47초대 기록을 뽑아내는데요. 넥센 썰포지 마찬가지 265, 235 세팅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김태형 드라이버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고 벨로스타 N은 우리가 이제 이 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태형 드라이버의 차가 우리가 좀비라고 부르는 좀비 베렌이라고 부르는 JBRT 좀비 벨로스타 N인데요. 요거 스펙은 일단 LSD도 이 LSD를 빼고 기계식 LSD로 바꾸고, 그리고 터빈은 이 당시에는 아반떼 N 터빈이 막 대중화될 때가 아니라 가지고 그때 만바 터빈이라고 대용량 터빈으로 바꾸고 이슈 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20-30마력 정도로 세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는 265, 235 그리고 마찬가지 이 차도 제 차와 똑같은 GT윙 1400폭짜리 GT윙을 장착을 했습니다. 뭐 JBRT 벨로스타 N 제 흰색 차량도 그리고 이 차량도 경량화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고 뒤 시트와 조수석 시트 정도 뜯어내는 그 정도 경량화를 통해서 1400kg 살짝 안 드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좀 아쉬웠지만 어찌됐건 오늘 영상은 좀비 베렌의 마지막 주행 영상을 같이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